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쌤입니다. 오늘은 트랜잭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 원자성, 일관성, 격리성, 용속성. 영어로 앞글자만 따서 아카이드 특성이라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원자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성이라는 것은 all와 nothing,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트랜잭션이 실행이 되면은 다 실행되거나 중간에 오류가 있으면 다 돌려야 돼. 그러니까 한 개라도 뭔가 특이사항이 있다, 그러면 전혀 실행되지 말고 롤백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서 al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대로 다 됐다, 그러면 우리가 뭐다? 커미트하고, 맞죠? 커미트라는 걸 하고, 뭔가 한 개라도 이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롤백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 시험에서도 그렇고 이론 강의 할 때도 그렇고, 대부분 이 트랜잭션의 개념을 설명할 때 우리가 계좌이체 하는 것을 예로 많이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 국가직에도 나왔듯이 뭐 계좌 이체하는 거를 예로 들어서 트랜잭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뭐 은행에서 뭐 A에게 B로 계좌를 이체하는 그런 로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그러니까 원자성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에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 싶시다. 그럼 얘가 원래 100만 원이 있는데, 1,000원이 있다고 합시다. B는 2,000원이 있어요. B는 2,000원인데 얘가 얘한테 계좌 이체를 하려고 해. 500원을 계좌 이체한다고 합시다. 그럼 얘를 계좌 이체하려면 얘를 500원 빼고, 그 다음 얘가 500원이 더해져야겠죠. 근데 중간에 뭔가 이상이 있어서 500원이 계좌 이체가 안 되거나, 아니 500원이 빠져야 되는데 500원이 더해지지 않거나, 이런 오류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반드시 롤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정상적으로 된다면은 당연히 커미트하는 거고요. 네, 이게 바로 원자성입니다. 그럼 원자성은 한 개는 되고 한 개는 안 되고, 하여튼 둘 다 성공적으로 어떻게 돈이 가야 되는 거죠. 얘가 500원이 오고, 그래서 2,500원이 되고, 얘는 500원이 되끼고, 맞죠? 이렇게 트랜잭션이 반영이 돼야 돼.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 뭐하고 연관이 되냐? 가만히 생각하면은 회복제어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한 거 잘 기억하셔야 된다. 이 원자성은 이 회복제어하고, 제가 글씨를 크게 정리하고 있어요. 이 회복제어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회복제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복제어. 회복제어. 원자성은 회복제어하고 관련이 있다. 당연하죠. 500원이 계좌 이체가 얘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졌다. 그럼 원래대로 복구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원래대로 복구시키면 얼마야? 1,000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죠? 회복제어 관련이 있고, 얘도 500원을 받아서 2,500원인데 2,500원 안 됐다? 그럼 어떻게 2,000원으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복제어랑 굉장히 큰 관계가 있다는 거. 일단 이렇게 러프하게 보고 다음에 회복제에 대해서 자세히 볼 거예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좀 드래프트를 잡는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관성 볼게요. 일관성이라는 것은 트랜잭션이 뭐 책에서 보면은 굉장히 길게 나와요.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일관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해야 된다. 이 뭔 말이에요, 결국?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죠? 뭔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그 SQL에서 create,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create 테이블을 한다고 칩시다. create 테이블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들어가겠죠, 요 상단에. 그럼 쭉쭉쭉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스튜던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디는 뭐 박캐릭터, 이래서 뭐 10,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체크라는 게 있고요. 맞죠? 쭉쭉쭉쭉 해서 체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constraint라는 게 붙죠.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onstraint랑 요런 제약 조건이 붙는단 말이지. 체크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맞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뭐 필수 값이다. 근데 필수 값이다 뭐 비어 있다. 들어가야 되는 값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롤백을 시켜야지. 다시 말해서 이거를 컴퓨터 시키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일관성이란 게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해서 굉장히 추상적인데 실제로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는 게 좋아요. 이런 제약 조건 있죠. 이런 제약 조건, 예, 이런 컨스트레인트와 같은 제약 조건, 뭐 제약 조건 우리가 체크로 할 수 있죠. 이런 제약 조건에 맞게 다시 말해서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정의한 그 규칙에 맞게 우리가 그 트랜잭션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었잖아요. 이 제약 조건을 위반한다. 제약 조건을 위반한다면 우리가 롤백을 하라. 그 말이에요. 제약 조건을 위반해서 롤백을 하라. 결과의 일관성. 이 두 가지 예를 좀 잘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결과의 일관성이라는 거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숫자를 2, 4, 6이라는 거를 한번 더 해봅시다. 이 더하면 얼마예요? 우리가 원래 결과는 12라는 게 나와야 돼요. 결과론 쪽이 중요한 거야. 중간에 과정에서의 과정에서 이게 6이 나왔다. 이게 더해서 10이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론 쪽 우리는 뭐가 나야 돼? 결과론 쪽 이 10이라는 값이 나야 된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의 일관성이 아니라 일관성은 뭐다? 결과의 일관성이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은 그러면은 뭐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로 무결성하고 자 봅시다. 일관성은 네, 자 여기 좀 예를 좀 지어볼게요. 여기 있는 예를 좀 지어봅시다. 지어보면은 어떤 거하고 연관이 되냐? 그러니까 결국 얘는 무결성, 무결성과 제가 크게 정리 이유가 있어요. 무결성과 동시성제어요. 네, 동시성제어. 이 두 개가 굉장히 연관이 있다. 중간에 여러분 또 보셔도 알다시피 뭐 결과의 일관성이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연산하는 거, 그다음 요렇게 하는 거 결국 뭐예요? 어쨌든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 이 연산에 대해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뭐예요? 이걸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요렇게 하고 맞죠? 요렇게 하고 우리가 또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여러 가지 트랜잭션에 대해서 어떻게 동시성 제어하면서 컨커런시를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개념마다 제약 조건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독립성에 대해서 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 뒤 가서 한번 보시면은 독립성이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자 독립성 실행 중 또는 부분 결과 다른 트랜잭션 이용 불가하다. 이 뭔 소리야? 뭔 말이냐면 역시나 우리가 계좌이체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봤듯이 앞에서 지웠네요 제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 얘가 1,000원이 있고 2,000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어쨌든 500원을 A가 B한테 준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500원 빼고 얘가 500원을 더 해야 되는데 얘가 B란 놈이 얘 그 중간에 갑자기 500원을 인출한다고 싶다. 500원이 아니라 이래서 1,000원을 인출한다. 1,000원을 인출하는데 이게 얘가 받고 빼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 결과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트랜잭션이 되었을 때 B의 결과는 얼마가 돼요? 2,000원에서 2,500원 됐다가 1,500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결과론 쪽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가 B가 리드를 잘못한 거야. 이 2,500원을 읽어서 마이너스 1,000이 되는데 이 2,000을 읽어서 돼버리면 얘가 어떻게 돼요? 결국 1,000 빼버려요. 2,000을 읽어서 빼버리면은 얘가 결국 잘못된 결과가 뭐예요? 2,000에서 1,000이 빠니까 1,000이 된 거지. 이거는 잘된 결과고 문제가 없는 거. 얘는 잘못된 결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뭐야? 실행 중 또는 부분 결과 다른 트랜잭션이 리드를 잘못해가지고 발생하는 거다. 결국 뭐예요? 더티 리드나 non repeatable 리드, 팬텀 리드 요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다루기는 내용이 굉장히 이건 길기 때문에 요런 게 있다는 거 봐주시고 그리고 독립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독립성 아이솔레이션 레벨이 있어요. 아이솔레이션 레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
아이솔레이션 레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인데 독립성 레벨을 높이면 높일수록 당연히 트랜잭션에서 모순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굉장히 어떻다. 수행 속도, 다면서 그 병행 제어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겠죠. 예. 그래서 일단 요거에 대해서 개념만 살짝 잡아볼게요. 이미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지만 리드 언커미티드일 때는 우리가 뭐다? 더티 리드도 발생하고 non repeatable 리드, 팬텀 리드 다 발생해요. 네, 다 발생하고 그 다음에 리드 언커미티드 때는 얘가 발생 안 하고 얘는 발생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지만 다음에 설명드릴 테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 봐시고 repeatable 리드일 때는 이거 다 발생하지 않는다.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serializable 하면 직렬 가능성이죠. 직렬 가능성은 모두 발생하지 않는다. 요런 것이 있다. 네. 그러니까 독립성 레벨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그럼 얘는 독립성 레벨이 왜 중요하냐? 이게 뭐 어떤 거 하고냐? 동시성 제어. 맞죠? 동시성 제어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또 뭐하고도 관련이 있냐면은 이 독립성 레벨 관련이 있고요. 동시성 제어니까 결국 뭐야? 이 독립성 레벨이랑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 또 어떤 거에 관련이 있냐? 네, 회복 가능성, 회복 제어랑 관련이 있다. 예. 회복 제어보다는 회복 가능성이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회복하고 조금 관련이 있다. 중요한 거는 이 회복은 좀 지울게요. 회복은 좀 지우고. 이게 제일 두 개가 이 동시성 제어, 독립성 레벨 이 두 부분이 가장 연관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속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속성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교재에서 보면은 뭐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경우 DB의 수정 내용을 반영한다.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아요. 뭔 말이냐? 커미트 되면은 일단 커미트 된다 싶시다. 커미트 되면은 얘는 트랜잭션에 일단 뭐다? 그 값이 저장된 거예요. 커미트 되면은 일단 알겠습니까? 커미트가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뭐 파워 페일리어 예를 들어서 뭐 파워 페일리어에서 뭔가 이런 게 있죠. 파워 페일리어 아니면은 뭐 DB 크래시 이런 거, DB 고장이죠 결국. 물리적이든 논리적이든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이 일어나더라도 DB에 있는 그러니까 커미티드 된 커미티드 된 건 어떻게 된다? 우리가 DB에 영구적으로 보존된다. DB에 유지된다는 말이죠. 영속성은 다시 말해서 회복제어라는 어쨌든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복제어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 자, 이거는 당연히 DBMS가 보장을 해줘야 돼요. 회복제어하고 관련이 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이 개념에서 어렵다고 이제 우리가 체감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그 설명을 추상적으로 다가가서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계좌 이체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원자성은 이 회복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구나. 원자성은 이 회복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구나. 회복제하고 연관이 되었구나. 일관성이라는 것은 동시성 제어. 무게에서 뭐야? 동시성 제어. 맞죠? 동시성 제어. 그 다음에 독립성은 역시나 동시성 제어. 영속성은 회복 제어하고 연관이 됐구나. 그래서 이게 2021년 서울시에서 회복 기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성 하면 뭐겠어요? 회복 제어. 회복 제어 하면은 원자성. 맞죠? 원자성하고 뭐가 돼 있어요? 영속성. 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 조금 더 파악하고 들어가면 원자성은 뭐 로그 파일, 영속성은 이제 뭐 백업으로 해서 회복 제어를 할 때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국가직에서 트랜잭션 특성에 대한 설명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은행 계좌에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예시를 2020년 국가직 문제 꼭 한번 보시고 그다음 2021년 군무원에도 나온 게 있습니다. 트랜잭션의
특성 all와 nothing은 어떠한 속성과 관련이 높냐? 봤잖아 오늘. 뭐예요? 뭐와 관련이 높아요 이거? 원자성하고 관련이 높다. 이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개념에 대해서 다진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시험에서는 한 번씩 툭툭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이론에서 나온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제가 설명드린 거 어떠한 경우는 일관성과 연관이 있고 어떠한 경우는 뭐요? 뭐 원자성과 연관이 되었구나. 이런 거 좀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중요한 거 원자성, 일관성, 또 뭐 있다? 독립성, 영속성 이렇게 나왔다. 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잘 이해하시고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